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작성을 했었던 어, 이 로또 제너레이터 이 프로젝트를 나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쉽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우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크리트 넥스트 앱 가지고서 넥스트 앱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나우에서는 그 나우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은 now 세팅 플러스 next.js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또 개발하는 내용을 올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거에다가 now 설정을 now를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설정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Next.js의 now에 대한 것들이 들어갈 때 뭐 별다른 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그 저희가 저번에 그 업 만들 때도 업 제이슨을 하나 만들고서 업 제이슨 바탕으로 해서 그 배포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now에 대한 설정은 now 제이슨만 가지고서도 이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w 제이슨을 여기 이제 제가 샘플을 올려놨어요. now 제이슨 샘플을 올려놨고, 자, 그래가지고 이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프로젝트에다가 업제이슨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자, 업제이슨하고 동일한 위치에 잠시만요. 자, 제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now.json이라고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 프로젝트 네임만 바꾸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저는 계속 동일한 이름으로 뭐 로또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여기 3강에 이거 그 나우제이슨 말고 저번에 이제 업 같은 경우에도 로컬에서만 사용하고 실제 배포할 때는 안 넣겠다라고 하는 그 경로를 설정하는 업 이그노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이것도 동일하게 now 이그노어 앞에 이제 점에서 now 이그노어라는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샘플도 제가 지금 GitHub 상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 now ignore라고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now ignore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안 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올리게 되면은 올리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올리게 되면 사실 노드 모듈스 같은 부분들은 용량이 되게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일부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용, 리눅스용, 맥용이 서로 각각 다르게 이제 환경에 맞춰서 설치가 되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는 건 리눅스에서 배포가 될 건데, 내가 지금 로컬에서는 윈도우나 맥을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그 미스매치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처리를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게 아무튼 낫죠. 용량이 너무 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설정들을 좀 해놓고, 자, 요 두 가지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배포는 자, now라는 명령만 해주시면은 배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초 실행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로그인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번 해가지고 자기 이 제이트 사이트에 생성을 한 계정에 대한 인증을 한번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번에 업 할 때랑 비슷합니다. 업 할 때랑 비슷하게 인증 자체는 CLI를 사용을 하지만 인증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인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서 자, 수락을 해주게 되면 자, 로그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now라는 명령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now라는 명령으로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네, 저 로그인이 저는 됐고 이제 now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now 명령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주소는 지금 실제 배포되는 주소는 아니고 배포되는 주소는 잠시 후에 이제 생성이 돼서 나오게 돼요. 지금 이 주소는 배포 같은 경우에 이게 소스들을 다 이제 올려놓고서 배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배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일반적으로는 로컬에서 에러가 안 났으면은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안 나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포되는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완료된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그리고 자, 이 뒤에 이제 생성된 이 주소가 이제 저희가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Next.js를 만들었던 JT에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들을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Next.js에 맞춰져서 이제 그러니까 Next.js에서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불러오는 에셋들에 대한 경로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API 엔드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뒤에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이나 이런 그 상태에 대한 것들을 디렉토리 형태로 주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별도로 클라우드 프론트 처리를 해가지고 주소를 이제 만들었었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 이제 그 단독 사이트에서 단독 도메인을 가지고 있게끔 이제 앱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now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배포를 한 다음에 이 도메인 자체가 이제 now 쪽의 도메인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독 도메인을 할당을 해서 단독 도메인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now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면은 바로 웹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거겠죠. 이제 앞에 now에 대한 뭐 프로젝트 설정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 배포를 하는 거에 대한 설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웹사이트 상의 대시보드가 꽤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로드 제너레이터라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뭐 간단하게 뭐 배포에 대한 히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정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실제 내가 이 주소를 이용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있는데 그 도메인들을 별도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별도로 이제 도메인에 대한 세팅들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세팅들을 이 사이트 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뭐 삭제를 한다든가 뭐 그럴 때에도 이 웹상에서 콘솔상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AWS를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AWS 쓰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나우를 설명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사실 이 제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이것들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제이트가 자기네 자사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린 소스들은 다 람다상에서 동작을 하고 람다의 API 게이트웨이 몰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제이트가 가지고 있는 now.sh라는 이 도메인 상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서브 도메인으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페이지가 만들어서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크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단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내지는 내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은 그런 뭐 API나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배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나우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냥 나우를 이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 뭐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외주를 받아서 하든 뭐 어떤 회사 단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우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세팅을 하고 배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리전 같은 거 선택한 적 없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제이트가 가지고 있는 서버 중에서 한 군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어디 중에서 한 군데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이니까 서울 리전에 맞춰가지고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저기 뭐 동남아 쪽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싱가포르 리전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북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니까 뭐 US 이스트 같은 데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게 주어지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서비스가 좀 더 이제 무거워지고 좀 더 빠른 속도를 요구를 하고 그럴 경우에 그런 거를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뭐 일장일단이 하나씩 있는 거죠. 설정을 간단하게 하는 대신에 이제 그런 선택 같은 것들이 어 알아서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성능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제 직접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하나씩 세팅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거나, 뭐 그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지 될 건데, 근데 아무튼 간단하게 배포를 하실 때는 이 나우 쪽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그 메시지 나와 있는 거 설치 과정이 좀 비교적 빨리 끝나가지고, 이게 사실 또 이 업하고 나우하고 배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나우는 조금 더 큰 용량까지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단일 파일, 그러니까 람다에다가 이 파일을 압축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업으로 배포를 할 때는 빌드를 한 다음에 이 빌드한 용량들이 이제 배포가 되는 형식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용량이 요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뭐 점점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1, 200메가 되는 거 순식간인데요. 근데 그 370 몇 메가, 300메가 중반대가 딱 리미트예요. 그거 이상으로는 사실 단일 람다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그 넥스트에서 빌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파일들, 그러니까 페이지스 안에 있는 파일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빌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우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동작하는 원리들에 대해서만 뭐 알아보자면은 그 여기 페이지스에 따라서 이제 10개의 페이지 파일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주소가 총 10개의 페이지 주소가 나올 텐데 그 이제 나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람다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소별로 람다를 복수개를 생성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애초에 단일 람다에다가 단일 배포를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용량이 이제 좀 사용된 패키지들이 좀 많고 용량들이 좀 아슬아슬하게 많아졌을 때는 나우를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손쉽게 쪼개는 부분까지 이제 알아서 처리가 된 형태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배포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제 오전에 싹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서버 사이드 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소 요거 생성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프로덕션 배포된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프로덕션 지금 된 거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이트 초기에 로딩하는 거가 좀 느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기에 로딩하는 게 좀 느린데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는 람다의 특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부차적인 부분들이기는 해요. 아무튼 동작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람다가 이게 좀 느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람다는 그러니까 그 람다 자체가 이제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람다는 컴퓨팅을 한 시간만큼만 과금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웹페이지를 요청하려면 웹페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실행한 시간 보통 그게 이제 뭐 짧으면은 한 50m초에서 100m초 사이 정도가 되고 길면은 뭐 한 1초에서 2초 정도 뭐 그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서버에 대한 비용을 뭐 시간 단위로 낸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컴퓨팅하는 시간을 그 100m초 단위로 람다는 비용을 내게끔 돼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람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람다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콜드 스타트, 웜 스타트라는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 웜 스타트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콜드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요청이 없어가지고 아예 람다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가 전원이 꺼져 있는 것처럼 아예 오프가 돼 있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때부터 부팅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까지를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고 이게 이제 한 번 부팅이 돼가지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봤었던 처음 접속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빠른 그러니까 맨 처음 한 번은 콜드 스타트가 일어난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의 요청은 그 웜 스타트를 통해 가지고 요청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람다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는 암암리에 사람들이 다 알긴 알지만 그러면은 얘가 언제가 웜 스타트가 끝나는 시점이냐 어느 정도 요청이 없으면 얘가 그러면 꺼진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5분 아니면은 15분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꺼지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테스트 끝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보통 어 용어 자체가 콜드 스타트고 웜 스타트니까 보통 워머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콜드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람다를 계속 깨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바로 해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었던 에이펙스 업 같은 경우에도 에이펙스 업에 그 이 프로 기능이 있습니다. 유료 기능, 유료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프로 기능을 보게 되면은 프로 기능은 프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액티브 워밍이라고 여기에는 용어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람다를 적절하게 호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빈 호출들을 계속 이제 스케줄링 같은 걸 돌리는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깨우는 작업들을 해요. 계속 깨우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접속을 하더라도 웜 스타트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JT에서 제공하는 나우 같은 경우에도 나우도 그 기능을 제공을 나우도 프로 쪽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내지는 그거보다 이제 나우에서는 그거 외적으로도 그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좀 더 있는데, 그 서비스 링크가 어디 있더라? 여튼 이쪽에서도 이제 기본으로 기본으로 그 설정을 제공을 하지는 않고 유료 플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에서 제공하는 다른 기능 중에 에이펙스의 핑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 핑도 진짜 검색하기 되게 애매한 그런 건데, 아무튼 에이펙스의 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버에 대한 헬스 체크 같은 것들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잠시만요. 여기 설명 페이지를 자, 에이펙스의 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살아 있는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뭐 체크를 해가지고 뭐 알림을 준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헬스 체크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근데 에이펙스 핑에서 이제 이 서비스는 람다 서비스고, 이 람다 서비스가 콜드 스타트 되지 않도록 계속 워밍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 뭐 그런 옵션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얘가 단순 체크가 아니라 계속 워밍을 하는 상태로 이제 요청을 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핑도 유료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료로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편리하게 이용을 할 때는 그렇기는 한데, 좀 이제 직접 이거를 호출을 할 때에는요, 사실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주소 내지는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을 때 생성되는 이 API 엔드포인트 주소,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주기적으로 그냥 뭐 컬러 로드를 하시든 아니면 뭐 AJAX 콜을 하시든 주소를 요청만 하면 돼요. 주소를 요청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이제 페이지를 로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페이지를 로드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로드를 하는데, 이게 저희는
그 페이지 하나만 단순히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로드가 되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파일을 로드를 하기 위해서 읽어온 것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파비콘은 로드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빼면은 총 7개 리퀘스트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 페이지 하나 로드를 하는데 쓰는 리퀘스트가 총 7개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페이지 하나를 볼 때 동작하는 람다 개수가 7개입니다. 7개에 대한 람다 요청을 해가지고 주소를 받아와서 이 페이지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최소 이제 동시에 내가 몇 개 정도의 워밍 콜을 보낼 것이냐에 대한 설정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직접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뭐 서버상에서 이제 뭐 쉘 스크립트로 짠 스케줄러 같은 거 이용을 하셔가지고 15분에 한 번씩 15개의 콜을 보내가지고 얘를 유지를 시킨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워밍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람다 웜스타트나 람다 워밍이나 람다 워머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뭐 하나가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뭐 그런 거가 없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런 거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보시면은 거기에 보통 일단 공통적인 거는 그거예요. 그 뭐 시간을 5분으로 설정을 하든 15분으로 설정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30분으로 설정을 하든 시간을 설정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번의 콜을 보내가지고 깨워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콜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하나만 깨워놓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제 JS나 이제 CSS 중에 최소한 이게 Next.js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들은 다 로드가 돼야 정상적인 동작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JS 파일들까지 다 로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람다가 깨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딱 도큐먼트까지는 로드가 됐지만 나머지 JS가 로드가 되는 것까지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총 7대의 람다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콜드 스타트 그러니까 하나만 웜 스타트를 하고 나머지 6개가 콜드 스타트라면 결국 페이지가 느리게 뜨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를 깨워놓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각각 이제 그런 작업을 직접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올려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의 영역 쪽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사실 뭐 개인 프로젝트에까지 이거 결제를 해가지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런 것들에 대한 유지 비용들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웜스타트에 대한 것들을 워밍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그 제이트 쪽에서 지금 저희가 배포한 거에 대해서 도메인 설정을 하실 때요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여기 이 상에서 이 서비스 상에서 도메인 이용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브 도메인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해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이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브 도메인 설정은 이쪽에서 하시면은 되고 보통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나우 쪽 기본 명령어를 보시면은 여기 now에 있는 기본 명령 중에서 그 도메인즈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웹 서버상, 그러니까 그 웹 콘솔 상에서는 도메인 아래에서 이제 서브 도메인이나 뭐 이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것들은 사실 DNS 설정 쪽의 문제인데요. DNS에 대한 설정이고
그리고 이 나우 명령어에 있는 나우 명령어에 있는 이 도메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도메인을 그 구매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메인 구매 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프로플랜을 이용을 하려고 카드 연결을 해놨는데 도메인즈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넣으면은 도메인이 결제가 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터미널 상에서 이용을 하실 때 내가 도메인을 구매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근데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설정을 하려고 할 때는 도메인즈 명령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할 수 없는 상태의 도메인이니까 구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실 거면 그 보유한 도메인에 대해 설정을 터미널에서 하실 거면은 꼭 DNS 명령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도메인은 JT에서 구매하는 도메인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거는 도메인 구매는 네, 뭐 편의를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면은 뭐 가급적이면 다른 쪽에서 구매를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뭐 데이트 쪽 분들이 나중에 뭐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뭐 제이트 코리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우로 이렇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왠지 없을 것 같지만 나우 배포하는 거 잘 안 되신 분, 나우 배포는 잘 안 되신 분 없죠? 나우는 아예 나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나우 설치되고 나면은 세팅하고 나서 나우 배포하는 건 대부분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나우 배포하는 거 문제가 없으셨고 그러면은 AWS 쪽 관련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서버리스 배포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자 그러면은 오전에 이제 서버리스 배포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요거 이제 배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따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작업하셨던 것 중에서 좀 배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배포를 좀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게 요거 그 가격 부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그 배포를 여러 개 하셔도 돼요. 배포를 여러 개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예 프로플랜을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면은 아예 이제 이런 그 프로플랜을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면은 뭐 그 이제 프로플랜을 이용을 할 때에는 뭐 도메인당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용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용량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요청 수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금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뭐 아무튼 사실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공개된 서비스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가볍게 뭐 아는 사람들끼리 내지는 뭐 사내에서 간단하게 뭐 토이 프로젝트로 뭐 하는 그런 레벨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비용이 청구가 될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모니터링 뭐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니까 뭐 그 보시면서 뭐 하시면은 될 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은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 금액 설정을 잘 해가지고 하시고 아무튼 뭐 이게 뭐 개수 배포에 대한 뭐 개수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그 저희가 진행하던 내용들 중에서 진행한 거를 좀 그래도 그 웹상에 좀 올려놓고서 확인을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는 배포를 이제 뭐 나우 이용해서 하시든 뭐 그 에이펙스 업 이용해 가지고 람다에다가 하시든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래도 뭐 저희가 이거 추가적으로 수업 내용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건 아니긴 하지만 뭐 배포를 하다가 좀 뭐 궁금하거나 안 되는 게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는 와서 뭐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가끔 뭐 저도 잘 모르겠는 거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저도 정말 답변해 드리기 힘들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고요. 네, 일단 배포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뤄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